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몇 주일째 3월 25일 이후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지아주의 투표법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지아주 투표법은 두 가지 다른 것과 연관이 되지 않고는 풀리지 않는 겁니다. 짐 크로우법 그리고 수정헌법 15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전해드리겠는데 맨 마지막에 조지아주의 새로운 투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그게 뭐가 문제지? 내가 볼 때 하나도 문제인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많은 분들은 난 잘 모르겠어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충분히 공화당과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에 논란의 초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지아주의 선거법, 새로운 투표법이라는 것은 그 근본이 어디가 있는가, 윤리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부터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잘하고 공부하고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누구라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미국에서 수정헌법 13조, 14조, 15조, 그게 짐 크로우법이랑 연결이 되고 1965년도에 민권법이랑 65년도는 투표법이죠. 64년도 민권법. 그렇게 해서 쭉 많은 좋은 방향으로 이 투표법도 발전을 해왔는데, 이번에 조지아주 투표법으로 인해서 19세기, 20세기 짐 크로 쪽으로 갔다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그 용어들과 법적인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조지아주 이 투표법이 뭐 잘못된 거야?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수정헌법 3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정헌법 13조부터 14조, 15조까지는 불과 5년 사이에 만들어진 겁니다. 1865년도에 수정헌법 13조가 만들어졌죠. 한마디로 노예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남북전쟁이 1861년부터 64년도까지 있었고, 그리고 65년도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기 전에 그 몇 개월 전에 노예를 해방하는 수정헌법 13조가 1865년도에 발효가 됐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1868년도에요. 3년 뒤, 그 사이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이것은 뭐냐면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이 귀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주는 건데, 이것도 역시 남북 전쟁을 치르고 나서 노예였던 사람과 그 노예의 후손이었던 사람도 미국의 시민이다 하는 것을 박는 겁니다. 그 다음이 수정헌법 15조입니다. 1868년도에 이 사람의 인종도 피부색도 상관없이, 전에 노예 신분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이것도 상관없이 남자라면은 흑인까지 투표권을 주는 겁니다. 남자만입니다. 여자는 한참 뒤에 투표권을 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수정헌법 13조, 14조, 15조는 모두 남북 전쟁과 연관이 되고 흑인에게 어떤 권리를 주기 위해서 마련된 겁니다. 13조 수정헌법이요. 노예제 폐지, 14조 시민권, 그리고 15조가 투표권을 주는 겁니다. 백인은 몇 년도부터 투표권을 갖게 됐을까요? 그보다 수십 년 전인 1828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이렇게 됐으면 시민권도 갖고 투표권도 갖고 노예제도 폐지됐고 완전히 평등해야지 되는데 평등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바로 수정헌법 13, 14, 15조가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짐 크로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 크로법은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백인 배우가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 장애인인 흑인을 이제 비하하는, 크로가 까마귀잖아요. 얼굴 까맣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짐 크로, 뭐 점프 짐 크로라고 해서 노래도 있어요. 뭐 가사도 쭉 적혀 있고 하는데,
이 짐 크로라고 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백인이 흑인 흉내를 내면서 그러면 백인들이 보면서 좋다고 웃는 그 짐 크로예요. 그게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인 배우가 토마스 디 라이스라고, 데디 라이스라고도 불렸는데, 이분이 이제 1828년도부터 이렇게 흑인 흉내 내는 것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정헌법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예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어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아주 그 흑인 흉내 내면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는 1860년도에 이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숨지셨습니다. 수정헌법 13조 노예제가 폐지되기 5년 전에 숨지셨죠. 그런데 그 당시엔 사진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그림으로만 나와 있는 바로 이분이 미스터 라이스예요. 그런데 그 뒤에도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특히 1950년대 굉장히 심했고요. 1964년, 65년 민권법과 투표법이 누구나 다 쉽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통과되는 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짐 크로, 이 막 얼굴 까맣게 칠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유행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최근에 뭐 버지니아주의 주지사라든가 1970년도 대학교 다닐 때 백인인데도 얼굴 까맣게 칠하고 그랬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수십 년 전에 그랬었던 것을 사람들은 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짐 크로라는 게 있으면서 노래 있고 뭐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연극 비슷하게 했겠죠. 그러면서 남부에서는 남북 전쟁이 끝난 이후까지도 계속 이 흑인을 차별하는 그런 법들이 이어졌습니다. 1965년까지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지만요. 그래서 짐 크로라는 것도 이분이 연극하면서 짐 크로 뭐 이러고 했지만, 뉴욕타임스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짐 크로 시대에 흑인들이 투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진 않았지만, 뭐 이미 그 수정헌법 이후에는요. 그렇지만 투표를 할 수 있어도 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가지고 와라, 뭐 가지고 와라. 백인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흑인들이 투표만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지아주의 새로운 투표법과 이 짐 크로법을 연관을 시키는 건데, 남부에서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해서 이제 인종 분리를, 짐 크로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공식적으로 인종 분리를 하는 겁니다. 흑백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공공기관 뭐 이런 곳에서 다 흑인과 백인을 구분을 하면서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 반대로 흑인은 백인보다 열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교육,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것이 특히 남부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법으로 아예 마련을 했다니까요. 학교 분리, 화장실도 쓸 수 없어, 물도 파운틴도 백인은 여기서 먹고, 음식도 흑인은 여기서 먹고, 군대도 분리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할 수는 있었는데, 수정헌법 15조 1870년부터 적어도 흑인 남자는,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서고 투표를 하려고 하면은 투표를 못하게 백인들이 막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널리 퍼져 있었던 거고요. 해서 열차를 탈 때도 아예 컬러드 피플 거기 못 간다 하고, 이제 웨이팅 룸도 따로 있고요. 물 먹는 것도 따로 다 마련돼 있고 했었는데, 미국의 남부의 정치인들은 이런 일들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짐 크로우 시대, 짐 크로우 로우 시대에 당을 위해서 당연해야지. 흑인과 백인이 분리되는 것은 우리 주를 위해서 당연하지. 그게 루이지아나, 조지아, 엘라바마 다 마찬가지 남부주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최근에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기도 했고 뉴저지의 주지사이기도 했고, 그리고 1913년부터 1921년까지 대통령을 한 민주당의 대통령인데도 그 사람 그 빌딩 이름에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 그거 내려라 내려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대통령이지만 이 우드로 윌슨이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정치는 뉴저지의 주지사를 했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남부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을 때 남부 사람들을 장관에 많이 기용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지만 미국 그 연방 정부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시키고 정부 차원에서 그런 일을 시작했었던 사람이 본격적으로 우드로 윌슨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드로 윌슨에 대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이 백인 우월주의인 거죠. 그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왜냐하면 시대정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점이 있는 거고요. 해서 짐 크로 시대, 짐 크로 로 시대, 이때는 린칭, 백인들이 대낮에 흑인들을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때리고 불태워서 죽이기까지도 하고 하는 일이 너무 흔했었죠. 그런데도 그 사이에도 흑인들이 뭐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로사 박스 여사 55년도였어요. 그리고는 계속 이제 뭐 셀마에서 우리 투표를 하게 해주세요, We shall overcome 부르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다치고 하다가 1900 이제 그 존슨 대통령 시대에 어떤 그 우리 투표권이 예전에 보장이 됐는데 왜 지금도 우리는 투표를 할 수 없나요? 흑인들은 하고 운동을 하는 미시시피의 어떤 그런 운동가가 숨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역시 민주당의 대통령인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1964년도에 민권법을 통과시키고 1965년도에는 그 예전의 투표법이 아닌 더 투표를 쉽게 할 수 있는 그 투표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68년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사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64년도의 민권법과 65년도의 투표법, 그 이후에 이민자들이 많이 덕을 받았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투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왔는데 갑자기 조지아주에서 전보다 투표하기 더 쉽게 해줘도 신통찬을 판에 어렵게 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바탕이 있어서 남부에서는 항상 수십 년 동안 그 전에 차별한 게 주택만 갖고 투표만 갖고 차별한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면에서 다 차별을 했고, 흑인과 백인은 당연히 결혼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일들로 쭉 이어져 온 겁니다. 투표만 말씀드리자면요, 투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투표라는 것은 유권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이 뭐 본인이 우편 투표를 할 것인가 직접 가서 투표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투표하고 계산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에서 캘리포니아 주처럼 민주당이 강한 주는 투표를 많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간단합니다만은 어느 주에서건 유권자 등록을 할 때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을 하죠. 당연히 운전면허증이 됐던 소셜 시크릿 넘버가 됐던 아니면 두 가지가 다 없는 경우는 캘리포니아주는 투표만 할 수 있는 신원증명 아이디 넘버를 다시 줍니다. 그 유권자 등록을 할 때. 그러면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신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본인이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를 하던 직접 가서 투표를 하던은 그 다음엔 별로 까다롭지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때였기 때문에 우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었죠.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조지아 주법 새로 바뀌어진 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 유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당연히 신원 확인은 어느 주나 다 마찬가지로 했죠. 그런데 조지아주는 워낙에 남부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흑인이 투표하기 굉장히 어렵게 막아왔었고, 그러니까 백인들은 줄 안 설고 투표하고 흑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10시간 동안 줄을 서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많은 것들이 흑인들과 소수인종이 투표를 하기 어렵게 된 그 사연들이 끼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새로 바뀐 조지아 주법이 다 나쁘다, 너무 나빠, 몹쓸 법이야, 있어서는 안 될 법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더 투표하기를 힘들게 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특히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의 경우에 그런 거죠. 해서 공화당은 투표 사기를 막기 위해서 그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저소득층과 소수인종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21세기에 19세기 말 20세기에 썼던 짐 크로우 법, 정말 흑인들을 못살게 굴었던 그 법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팬데믹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지아주에서도 130만 명이 우편투표, 부재자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3분의 2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죠. 특히 흑인이 많은 애틀란타, 풀튼 카운티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투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지아주에서 당선돼서 16표죠. 선거인단 표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표법에 서명을 할 때도 조지아의 이 주지사가 바로 보고 계시는 이런 사진 앞에서 서명을 했거든요. 저 사진이 백인 우월주의자가 운영을 하던 흑인 노예들이 일한, 정말 대우 못 받고 일한 농장입니다. 농장 들어가는 입구예요. 아름다워 보이지만 저 안에는 굉장히 흑의 역사가 있는 곳이죠. 저 안에서 조지아주의 이제 주지사가 투표에 서명을 하니까 문을 꽉 걸어 잠기고 반대가 많아서, 그랬더니 흑인인 이 그 조지아의 정치인이 왜 그러느냐 하다가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저렇게 체포돼서 끌려 나가는 겁니다. 해서 조지아주의 새로운 이 투표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편 투표를 요청할 때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많은 주에서 지난해에는 유권자 등록을 했으면 이 우편 투표 용지를 일단 보내줬거든요. 그러면 뭐 본인이 쓰면 쓰고 아니면 현장에 가서 투표하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조지아주법은 우편 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우편 투표 용지를 보낼 수 없고요. 과거에 우편 투표 그럼 신청을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요청 기간이 6개월이었던 것을 180일이었던 것을 78일로 반 이상 줄여놨습니다. 기간은. 그리고 새로운 신원 확인을 까다롭게 한 거예요. 보통 거의 모든 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이 여러 가지 신분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우편투표 용지는 그 신분을 확인하고 유권자를 등록한 것에 한해서 그냥 이제 사인만 하면 되거든요. 조지아주도 그랬습니다. 서명만 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뭐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무슨 여러 가지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딱 우편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드롭박스가 있어야지 되는데 드롭박스를 크게 줄였죠. 2020년도에 애틀란타시에 드롭박스가 넣으면 되는 우편함 같은 게 94개가 있는데 새로운 법에 따르면 23개로 줄었습니다. 몇 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이거 거의 뭐 4분의 1까지는 안 되지만 4분의 1 이상이네요. 그렇게 줄었고, 이 드롭박스가 줄어든 것은 대체적으로 민주당 투표가 많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가 많은 곳입니다. 애틀란타, 풀튼, 컵, 또 드커, 또 귀넷 뭐 이런 지역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 막스를 크게 줄여놨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길어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던데, 직접 투표할 때는 당일날 가서 투표할 때는 큰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전 투표인데요. 시간 같은 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뭐 줄이기도 했지만 또 주나 카운티에 따라서 원래 시간대로 연장을 할 수 있으면 연장을 해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음식이나 물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왜냐하면 흑인 지역에서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이 투표를 몇 시간은 기본으로 그렇게 해서 그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당일에 보통 이제 우리가 임시투표라고 하죠. 해서 내가 투표장을 잘못 알고 간 경우, 그것도 투표장도 자주 막 바꿔놓고 그래요.
사람들이 잘 모르도록 그게 이제 투표하는 것을 압박하는 일종의 어떠한 그 전략인데 해서 지난번에 여기서 했으니까 하고 여기로 갔어요. 투표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임시 투표에서 그때 투표를 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서 이제 그 계산이 되도록 하는데 이번에 조지아 주법은 5시 이전이면은 그 사람을 너 원래 투표 장소로 가 하면 가다가 투표 그 시간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게 투표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의회가 권한을 갖는 겁니다. 미국 거의 모든 주가 지금 그 로컬이 이 선거는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로컬 선거가 많잖아요. 다르잖아요. 로컬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주정부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조지아주는 지금 블루 쪽으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레드 스테이트인 거예요. 주 상원, 하원, 주지사 선거를 관리하는 무슨 뭐 검찰총장 기타 등등 전부 공화당이 강한데 그 공화당 주의회에 그 권한을 넘기는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래서 이제 조지아 우리 투표하는데 이렇게 이슈가 됩니다 하면서 이런 그 시사 만평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조지아 투표소 하면서 처음에는 웬만큼 이렇게 서서 걸어가던 사람이 힘드니까 계속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기어가잖아요. 투표소까지 이런 게 있는 건데 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좀 이중적인 모순은 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은 특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기업이 우리가 이건 참지 못하겠어. 그것도 이제 유권자들이 그건 참아서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할 때 공화당은 그동안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주장을 하면서 캔슬 컬처야. 이거 뭐 취소 문화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조지아주가 주법을 바꿨다고 올스타 게임을 애틀란타시에서 아니 콜로라도주 덴버로 옮겨 하면서 막 비난을 하죠. 그런데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얼마나 공화당이 그동안 강조를 하는 겁니까? 이 무슨 기업들 같은 데는 우리 직원들도 신세대가 많아지고 또 이제 그 델타 에어라인이나 코카콜라 같은 데 직원이 소수인종이 많잖아요. 헤드쿼터가 조지아주이기 때문에 뭐 그쪽에 헤드쿼터가 있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원들 말도 들어야지 되고 소비자 말도 들어야지 되고 해서 우리 이거 반대합니다라고 표현을 했더니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던 공화당에서 캔슬 컬처만 들고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은요. 기업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게 민주당의 많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표현하는 거 당연하다고 아주 올바르게 책임있게 행동을 한다고 하니까 양쪽이 다 모순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지금 뭐 짐크로로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 그 수정헌법 남북 전쟁이 있고 수정헌법이 치러지고 짐크로법이 있고 그 이후에 또 그 1965년도에 투표법이 있고 웬만큼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뒤로 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지아주의 새로운 법에 대한 결과는 어떨 것인가? 알 수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그 누구였었죠? 그 쿼터백이었었던 선수가 뭐 1급 선수는 아니었었지만 그 콜린 캐퍼닉이 나는 흑인이다.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백인 경관이 흑인들을 무차별로 그렇게 처우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하면서 국가 울려 퍼질 때 무릎 꿇었었던 그 캐퍼닉이 그때 그런 일을 했을 때 나이키가 캐퍼닉을 지지를 했죠. 캐퍼닉을 광고 모델로 썼어요. 그럴 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에서 나이키를 보이콧하라고 엄청 캠페인을 했는데 나이키 매출이 늘어났거든요. 이번에도 이러이러한 불편하고 하는 선거법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내가 아무리 불편해도 해야 되겠네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그 법을 마련해 놓고 공화당은 지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나이키 그 일이 있었을 때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공화당도 운동화는 신거든 두고 보자.
더 많이 팔렸다니까요. 나이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정부 자체에서는 정확하게 뭐 이렇게 그 부정선거가 얼만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많이 내놓지 못하는데,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보수적인 그런 것을 조사하는 단체, 뭐 헤리티지 재단이 제일 대표적이죠. 그리고 진보적인 그런 단체, 뭐 브레난 센터라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조사를 하면은 이 뭐 헤리티지 재단도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3케이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번에 부정선거 노래를 부른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해서 조지아주의 공화당들은 압박을 받아서 뭔가를 했었어야지만 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지아 주법과 같은 것을 지금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는 모르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많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데 시스템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나가자 해서 투표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법으로 인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1870년도에 흑인 남자의 투표권을 인정해 놓고 지금 2021년도에 와서 2022년도 선거부터는 흑인 남자 소수 인종들은 투표를 하기 뭔가 조금 더 불편하게 해놓는다. 이것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요. 저는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강희신이었습니다.